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살아갈 만한 가치의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만한 그런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특별히 그 명절 휴유증을 좀 해소를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과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 시간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추석 연휴는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저도 모처럼 상담 쉬면서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네. 개인이나 가족의 일정에 따라 따로 갖는 휴가와 달리 명절의 경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갈등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예. 명절 때 흔하게 나타나는 가족 갈등과 그 해소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기사는 정말 자주 접하는데요.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미리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특히 명절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주부들의 고충이 상당하겠죠. 맞습니다. 예. 네, 제사 음식이나 손님 접대를 도맡아 하는 주부들의 고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명절 준비를 너무 꼼꼼히 하는 어머니와 네. 같이 살면서 도와야 하는 장성한 딸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장만을 얼마나 하느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어머님 세대는 격식을 좀 많이 차리고 책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격식보다는 그냥 마음이지 효율성을 좀 중시를 하고요.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좀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예. 주신 것처럼 되게 60대 전의 분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그래서 당연시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건데요. 예. 거기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전통의 문화나 관습 등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나 내가 자란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또 다른 배우자의 가족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이해하자. 말은 참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내뱉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책이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예.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정작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치관, 생각, 이런 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예. 가령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을 너무 많이 장만하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딸이 있었습니다. 늘 음식은 남아 냉동고에 쌓이고 명절만 지나면 어머니는 힘들다고 하시고 결혼한 오빠나 언니 내외들은 자기 자녀들 먹이는 보람이라도 있지만 본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예. 내가 왜 이런 설거지며 음식을 같이 해야 하나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들 먹이느라 음식 장만하는 게 큰 당연히, 기쁨인데 그걸 몰라주는 딸에게 서운한 거고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맞춰드리려고 음식도 많이 해가고 하는데 시누이의 표정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서로 다 부족하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 한 예로 친척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고 훈계를 받고 집안일을 강요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상담을 하는 미혼 여성이라든지 부모님이 다른 형제 내외만 편애한다고 느껴 소외감을 느끼는 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흔히 대상이 되는 친척이나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고 심한 경우 차례 올린 술을 과음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다 집안 분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조심해야 할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명절 기간에는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보내고 서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음식장만으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좀 간소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계획, 한 끼 정도는 외식하기 등으로 의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명절 연휴에도 다 문 여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대 간의 생각이나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단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말하다 보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예.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 결국 상대를 이해하거나 사과를 하겠다고 시작한 말이 자기 변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예. 그만큼 남의 입장에서 듣고 말하는 것을 힘들다는 겁니다. 예. 듣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한데 그래도 또 최소한 서로 조심하면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또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 예. 없고 갑자기 먹으면 체하듯이 뭐든지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묵은 갈등이 있다면 명절 때 다 모였을 때 해결하기 힘듭니다. 평소에 의견을 좀 나누고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왕래가 많지 않다면 명절 기간에는 각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